자,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났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 말 중에 제가 올해로 14년 차 강의를 했던 데 보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 분계도 하고 뭐 연습 문제 풀고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길로 어떤 계획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배 돌아오고, 이 산이 아닌가 배 다시 내려오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수 또는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플랜, 계획을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계획과 플랜의 전제 조건이 이런 정보들이잖아요. 이 정보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어렵게 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다 조사한 이유가. 그냥 말로 하는 건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감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거긴 허점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요. 그런데 오픈 수업을 하게 되면 강의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려니까 딴 강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것들을. 그래서 그냥 후다닥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많겠지만 그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지금은 제가 가능하면 다 보여드리고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지금부터 이 자격증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에 따라서 그만큼 알려진 자격증이라는 거잖아요. 알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에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고,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직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볼까요? 근데요, 여기 써놨지만 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앞에 나왔던 자격증들을 다 정보를 만들어서 똑같은 입장에서 공개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무사에는 이 정보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접수를 몇 명이 했고, 시험 한 번에 그 중에 몇 명이 응시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몇 명이 합격했는지, 합격률이 얼마인지까지 세무사에는 다 나와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는 그거를 분석해서 정리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험들은 정보를 잘 안 줘요. 그들의 마인드 문제인지, 아무래도 전산세무에게 시험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게 싫어서 그런지 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료가 많은 이 시험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회계 관리 것도 하나 받아본 게 있긴 한데, 여하튼 제가 편의적으로 요쪽 것만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홍보팀에다 연락도 하고, 아니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하소연을 좀 할게요. 이거는 그들한테 홍보가 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들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그만큼 많이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들이한테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이런 거 만들 거니까 좀 정보 주세요. 안 보내요. 매년 얘기도 매년 안 와요. 참, 저는 그 마인드가 너무나 아쉬워요. 그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많이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지들이 와서 막 해달라고 해서 아쉬울 판인데, 제가 전화하고 메일 보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몇 년 때 내내 하고 있는데 안 보내줘요. 저는 그 마인드가 너무나 아쉬워요. 다 좋은 자격증인데, 아까 보셨던 거 이거 있죠? 제가 다시 볼게요. 이 자격증들 다 좋은 자격증인데, 저는 가능하면 이거 다 좋은 정보를 보여줘서 여러분들 맞는 걸 고르게 하고 싶은데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줘요, 얘들. 절대로 얘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자격증 굉장히 늦게 평가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면 뭐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드리죠.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굳이 얘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니까 제가 정리하기가 쉬운데, 얘들은 달라면 안 주니까 제가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준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의미가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편의적으로 얘들 걸 주로 분석한 게 아니고요. 정보가 얘들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얘들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어렵게 구한 일부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이쪽이 많다는 건 제가 뭐 일부러 온 건 아닙니다. 뭐 그 내용 써놨죠. 전 제가 오해받기 싫어요. 그냥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보시죠. 첫 번째가 전산세무에게 연도별 수요조사예요. 연도별로 8년 동안 분석한 건데요. 제가 성인 고등학생들 가르친 거 빼고요, 성인반에서 처음 학생을 가르친 게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죠. 그래서 횟수 따져보니까 올해가 14년 차가 되더라고요. 횟수 따져보니까. 물론 그 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 부기를. 그 이후에 이쪽을 가르쳤는데요. 보세요. 처음에는 이쪽에 들어와서 어리버리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몰랐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런 자료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우친 게 2006년도였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보기 좋게 정리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희 계통에 정말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강사님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괜히 존경하는 분들 많고. 근데 그분들도 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에는 보일 테니까 2006년부터 쭉 2013년까지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 2013년 자료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모아서 분석하고 데이터 만들고 이거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여하튼 잘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 보시면 요 위에 흰 색깔이 접수자거든요. 접수자. 요 금액이에요. 잘 보실래요? 6년부터 분석해서 8년 동안 분석했는데 인원이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 잘 보시면 요때 2010년에서 11년 요때가 가장 적게 늘어났어요. 한 300명, 대략 300명. 하지만 그때 늘었고요. 단 한 번도 숫자가 준 적이 없이 계속 고공행진 중이에요. 1년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만큼 가장 알려져 있고 대중적인 자격증인 건 맞아요. 이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딱 공부하러 오면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이제는 너무 흔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는 접수자, 아래 거는 응시자예요. 접수해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본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양쪽을 같이 분석한 거예요. 1년에 응시하는 사람은 지금 2013년 기준으로 21만 4,833명. 실제 시험 본 사람은 17만 명쯤 돼요. 이만큼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게 여러분들 실감 잘 안 나시죠? 잘 안 나시죠?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쪽 자격증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한 말로 하는, 절대 비하하니까 오해 쓰지 마세요.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다 따는, 누구나 그냥 취미 삼아 따는, 한번 따볼까 이렇게 따는 것들 있죠. 요즘 같으면 뭐 학생들 워드나 커마리 하는 거 누가 다 따잖아요. 자격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일반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자격증들 빼고 적어도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이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 중에, 전문성 있는 자격증들 중에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최다 인원이죠. 이 인원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본다고 알려지는 공무원이나 수능 같은 거 빼고요. 민간 자격증 시험. 물론 워드나 커마로 학생들이 워낙 그냥 누구나 보는 시험이니까 빼고, 전문성이 인정받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인정받는 것들. 그 자격증 중에는 최고로 응시인원이 많은 자격증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자격증을 알려진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대략 연 12만 명 정도 봐요. 12만 명. 근데 이거는 20만 명이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일단 등급이 딱 하나잖아요.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시험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반면에 이쪽 시험은 등급이 4개죠. 전산학의 2급, 전산학의 1급, 전산학의 2급, 전산학의 1급. 그리고 또 시험도 1년에 4번 있잖아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1년에 시험을 본다는 건 똑같잖아요. 1년에 4번 보던 거 한 번 보면 4번 본 사람 한 번에 다 보겠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등급이 4개인 거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거 빼고 보면 어쨌거나 뭐다? 가장 많이 보는 민간 자격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전문성 있는 것 중에.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취업할 때는 도움되는 자격인 건 분명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약점은 회계 분야의 고유의 전문성에 비해서는 얇다. 전문성이 좀 조금 떨어진다. 이 계통에서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 취업할 때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취업하기 좋아요. 바로 하니까 전문성 자격증 있어? 할 줄 알겠네? 뭐 이런 식이죠. 가장 좋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전산생명에게는 가장 재경 분야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 자격증이에요. 많이 공부하는 자격증이에요. 자, 세무회계. 정말 좋은 자격증이지만 1년에 평균 한 10,000명 안팎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조금 곡선을 타요.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전산생명학은 다르죠. 됐죠? 1년에 보는 게 대략 한,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다가 2013년도에 국가공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추세긴 해요. 여기 보세요. 쭉 떨어졌잖아요. 1,600명, 8,214명, 1,315명 쭉 떨어졌죠. 쭉 떨어졌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랬다가 작년에 국가공인 딱 붙으면서 올라갔죠. 학생들은 국가공인 진짜 좋아해요. 물론 국가공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현장에서 얼마나 인정하느냐거든요. 물론 국가공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 자격증 가졌어? 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무회계는 현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자격증이에요. 여하튼 작년에 국가공인 떨어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자격증이다. 대략 한 10,000명 안팎 보시면 돼요. 기업회계.
이것도 대략 10,000명 안팎인데요. 기업회계라는 자격증도 좋은 자격증은 분명 하나, 그 회계관리 자격증이 있었죠. 회계관리 자격증.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뭐랄까, 그 가치를 잃은 그런 자격증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한국 세무사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회계관리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거든요. 그것도 회계 중심인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가치가 줄어들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나름 회계 쪽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옛날보다는 좀 가치가 줄긴 했는데. 이렇게 봐요. 한 10,000명 안팎. 됐죠? 데이터 잘 보시고요. 그만큼 역설적이에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전산세무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랑 기업회계 들어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전산세무회계 가장 많이 알아서 취업성은 좋지만 이쪽은 전문성으로 뛰어나단 말이에요. 기업회계나 세무회계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자, 이번에는 회계관리시험. 이것도 제가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하고 쫓아가고 해서 겨우 구한 게 2010년 거 딱 한 해 통계 받았어요. 되게 인색해요. 저도 알려지면 좋은 건데 잘 주질 않아요. 할 수 없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2010년 거 1년간이라는 거 제가 설명 붙인 거예요. 이걸 제가 3년치 4년치라고 포장한 게 과장이 되는 거니까. 딱 1년치예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료를 안 주니까. 보세요. 회계관리 2급. 1년에 한 7,000명 정도 봐요. 한 6, 7,000명. 대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합격자가 나오고요. 합격률은 뒤에 따라 나올 거예요. 회계관리 1급. 이것도 역시 수요는 비슷해요. 한 6,000명 정도 나옵니다. 접수자, 응시자. 이 정도 보는 시험입니다. 이 본다는 그 숫자는 그만큼 지명도가 있다 없다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명도 가장 높은 건 뭐라고요? 누가 뭐래도 전산세무회계죠. 그 다음에 뭔가요? 세무회계. 그 다음에 회계관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재경관리사. 정말 좋은 자격증인데 이것도 역시 보는 거는 한 4, 5,000명? 5, 6,000명? 조금 작죠. 워낙 높은 단계 레벨이니까. 봅니다. 보통 그 대학교에서 그 경상계열 정리하는, 경상계열 전공하시는 분들, 상경계열 분들은 이거 많이 봐요.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4년제 대학은 이거 자체 스터디 운영하는 반도 많아요. 제가 몇 군데 대학을 알거든요. 대학 이름을 얘기하면 뭐 어디 홍보가 되니까 안 되고, 하여튼 제가 많이 봤어요.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우리 학교에도 그 스터디반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교수님이 직접 리드해 주시는 그런 게 꽤 많아요. 재경관리사는. 그러니까 상경계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많이 안 보지만 한 4,000명 정도 보죠. 4, 5,000명. 자, 됐습니다. 이제는요, 수요는 보여드렸으니까 수요는 곧 지명도다. 얼만큼 알려진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분야 자격증들의 평균 합격률. 우리는 평균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합격률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널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균 합격률은 일단 딱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정확해져요. 그래서 평균 합격률이 중요한 거라고. 일단 4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가장 많이 쓰는 자격증들이죠. 자, 전산세무회계 연도별 평균 합격률 보시면 이것 역시 8년을 분석한 거예요. 쭉 분석했죠. 막 오르락내리락해요. 전산세무 1급 보면 흉악하죠? 합격률이 2.52%, 3.45%. 욕 한마디 하자면 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레벨로 자격증 아니거든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실무 자격증인데. 여하튼 이렇게 흉악한 합격률이 나왔었어요. 출제위원도 흉악하고 시행처도 흉악하고 제가 볼 때 흉악해요. 그럼 이렇게 합격자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만큼 대우는 환상적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죠. 그나마 조금 각성을 해서 11년부터 좀 낮았어요. 합격률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전산세무 1급의 평균 합격률을 한 5% 안팎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10% 안팎으로 봅니다. 이거 따로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서. 전산세무 2급. 저희가 평균 22% 정도, 23%를 평균을 봤어요. 2010년까지. 형 대충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올랐어요. 뒤에 데이터 나올 겁니다. 여하튼, 쉽게 말하면, 전산세무 2급은 4명 중에 1명, 내지는 5명 중에 1명 붙은 시험했는데, 지금은 4명 중에 1명 정도 붙어요. 대략. 전산회계 1급 쭉 나오죠. 여기까지 데이터를 내보면 한 33%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3년 새에 가장 많이 변한 게 전산회계 1급이에요.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 정도의 평균 합격률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시면 좋겠지만 귀찮으실 테니까 친절한 제가 뒤에 평균을 다 내놨다고요. 이걸 다시 평균 내놓은 게 있다.
됐죠? 요거는 전산세무회계를 8년 동안 분석을 쫙 한 거예요. 기회되시면 쭉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저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정보를 만들어서 쭉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나간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이 어떤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석하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도 일단 저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다. 이거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보시라는 거죠. 합격률의 변화를. 세무회계. 보세요. 시험은 전산세무보다 세무회계 1급이 훨씬 더 어려운데, 세무회계 1급은 17.92%, 15.8% 이렇게 나오잖아요. 15% 안팎으로. 그런데 전세무 1급은 이게 뭔 짓이냐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시험은 이게 훨씬 더 어려운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거는요, 전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초에 공부를 얇게 해요. 쏙쏙 빼가지고. 근데 세무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공부를 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려워도 합격률이 높게 나와요. 전산세무 쪽은 워낙 얇게 하다 보니까 전산세무 1급 가면 감당들이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은 이게 훨씬 뛰어나고 어려운 건데, 실제 합격률은 이쪽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은 전산세무 1급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전산 강의하니까. 전산세무 1급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야. 전산세무 1급은 세상에 나밖에 강의를 못해. 미친 거죠.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전산세무 1급 강의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계통에, 회계 세무 계통에 유능하시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분 이렇게 학생들 대놓고 사기를 쳐요. 우리나라에서 전산세무 1급 나밖에 하기 쓰는 사람 없어. 근데 학생들은 그걸 속아요. 절대 아니죠. 아까 1급 중에서 봤잖아요. 1급 중에서 얘기하면 레벨 가장 낮은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레벨. 단지 당장 써보기 좋다는 것 뿐이지 레벨을 따지면 한참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요 숫자만 보고 자꾸 속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학습하기 좋은 거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시험이 정말 어려운 건 세무회계 1급. 그 다음이 전산세무 1급이나 전산회계 운영사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세요. 각각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왜 학생들이 현저하게 낮냐면 애초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얇게 공부를 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세무 1급 가서는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부지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세무회계 다 끝나고 공부를 하니까 어려워도 합격이 높게 나오는 것 뿐이지 시험 자체가 세무 1급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세무 1급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15% 안팎은 합격이 나옵니다. 세무회계 보통 1급은 좀 어려우니까 2급까지 많이 따는데, 제가 상급들은 다 레벨이 낮은 급 쓰지만 요거는 상급도 꽤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세무 업무의 중간층이 워낙 없다 보니까 요거는 상급도 꽤 매력있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 말을 빼먹었네요.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베이스까지가 전산을 기준하면 전산부 2급까지예요. 물론 나이가 좀 더 어리면 전산회계 1급까지도 비비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평균 나이대로 봤을 때는 전산세무 2급 정도는 있어야 일 좀 할 줄 알겠네, 당장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볼 만하겠네 인정하는 게 보통 세무 2급까지라고요. 전산회계까지는 세법이 안 들어가지만 세무에 세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기본 베이스를 세무 2급 정도로 보고 있어요. 베이스를. 평균사원. 물론 어린 친구들은 회계 1급이나 회계 2급까지도 취업을 해요. 고등학생들은 회계 2급만 취업을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말고 한 20대 중반 대충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했을 때 저희가 세무 2급 정도는 있어야 취업할 때 좀 더 봐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무회계는 상급도 꽤 괜찮아 보여요. 저는요. 세무회계도. 워낙 그 전문 분야라 그런지 요 정도 지식만 알고 있어도 좀 안 해?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 상급 시험은 어렵진 않지만 워낙 세무를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요쪽 분야는 상급도 괜찮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요 정도 합격률이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기업회계 평균 합격률.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그죠? 근데 기업회계도 참 좋은 자격증이긴 한데 효용성에서 이미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해요. 됐죠? 이런 거 좀 만들지 몰라요. 제가 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만한 거 싫어해요. 저희 학생이 만들어준 거죠. 자, 제가 8년치를 보여드린 건 제가 이렇게 분석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이거죠. 요 근래의 추세, 현재 추세, 2011년, 12년, 13년의 평균 합격률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요. 1년에 4번 보다 보니까 그 4번에 각각의 합격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격률. 그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서 평균 합격률 한번 잡아봤고요. 또 하나는 1년 동안 본 총 합격자 수를 총 응시자 수로 나눠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면 정보로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분석해 봐야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즉, 항상 평균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실제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여하튼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건 이거죠. 앞에 거는 제가 이렇게 분석했다는 걸 보여드린 거라면 이건 여러분들 당장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할 것들이에요. 보실까요? 자, 먼저 이게 2011년 자료예요. 2011년에 평균 합격률이 8.95%, 24.1%, 23.56%, 49.6%가 나왔어요. 순서대로. 2011년 거. 맞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몰랐네요. 자, 2012년 거. 10.2%. 좀 올랐죠? 20.23%, 25.22%, 30.60%.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2013년, 작년이죠? 좀 더 올랐죠? 조금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매년 거는 지금 가볍게 보셔도 돼요. 야, 이렇게 움직였구나. 지금은 주장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움직였구나. 봐두시면 되고요. 이걸 정리한 자료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 세무회계까지 3년 동안 봤다면요. 전산 세무회계. 세무회계입니다. 자, 요게 3년치를 평균 낸 거예요. 30일 평균 낸 거. 전산 세무 1급, 아니, 직계를 낸 거죠, 직계. 2011년에 8.12%, 2012년에 11.8%, 2013년에 11.39%. 전산 세무 1급은 분명히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죠. 평균 합격률은요, 1, 2%도 굉장히 큰 거예요. 1, 2%도 평균이니까. 어느 한 해의 시험이 아니라 평균이 1, 2%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분석할 때는 보통 3% 정도는 차이가 나야, 아,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3% 차이가 나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거의 한 3% 이상 차이가 나죠. 그죠? 요런 건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뭐, 한 0.5%니까 큰 차이 없고. 반면에, 전산세무 2급은 대략 한 23% 나오죠. 중요한 건 전산회계 1급이에요. 이게 원래 평균 33% 나오던 게, 지금 보세요. 한 20, 한 60% 나오죠. 한 20, 60%. 전산회계 1급이 요 근래 가장 어려웠어요. 시험이요. 전산회계 2급은 많이 오히려 어려워지긴 했죠. 옛날보다. 평균 50% 왔던 건데.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걸 한 번에 보시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뒤에 같이 대비한 자료가 또 나와요. 일단 3년치 평균 쉽게 보시라고 정리해드린 거라고요. 앞에 거는 각 해년도라면 이거는 그 3년을 모아놓은 한꺼번에 보시기 쉬운 자료다. 됐죠? 요거는 총 합격자를 총 의사로 나눈 거. 앞에 거는 사회 합격률을 4로 나눈 거예요. 됐죠? 그게 보는 겁니다, 자료는. 이번에는 세무회계. 2011년 합격률은 이렇게 나왔어요. 2011년에. 희한하게 회계 1급보다 회계 2급이 합격률이 더 낮았죠? 이건 좀 곤란하죠. 중간쯤에 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출제 난이도 믿습니다. 할 수 없죠. 세무회계 평균 합격률. 2012년도 거예요. 재작년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됐죠? 1급, 2급, 3급. 다음은요? 2013, 작년 거죠? 이것도 비정상이죠?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3급보다 2급이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무회계 3년을 모아놓은 자료가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것도 뭐 큰 변화, 조금 많아졌네요. 회계 1급은. 세무 2급은 뭐 작년도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회계 2급은? 이게 뭐예요, 이게? 참네. 그리고 회계 3급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흐름이니까 흐름을 따라가서 크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회계 1급은 상당히 쉬워질 가능성이 크고, 그죠? 회계 2급도 쉬워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회계 3급은 오히려 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마지막 기업회계.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11년 거, 12년 거, 13년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흐름으로. 이거 평균 된 게 이거예요. 보면, 자, 기업회계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급은. 2급은요? 좀 떨어지고 있죠? 좀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회계 3급은 좀 올라가고 있고. 이쪽 시험 준비할 분들은 이 성향을 파악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총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 진한 거라 될 거랬나? 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1년 동안의 총 합격자를 응시자 수로 나눈 데이터였고요. 요거는요, 연 합격률, 연 4회 보잖아요. 매회 합격률을 그냥 4로 나눠본 거예요. 양쪽을 비교해 봤더니, 요 차이가 났어요.
0.26% 차이, 0.19% 차이, 0.4%, 요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1% 미만이잖아요.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떤 쪽 걸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니니까. 이해하시나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분석할 때 양측의 오차 정도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총 합격자를 1년 동안 총 의시로 나누든 사회 합격률을 다 더해서 4로 나누든 이거는 비슷하니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있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까지의 평균 합격률과 요 근래의 3년간의 평균 합격률 11년, 13년, 12년, 13년 3개월 합격률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요. 왜? 흐름이 변하고 경향이 바뀌고 추세가 변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전산학의 2급은 5년간의 합격률이 보통 53.81%가 나왔어요. 5년 동안 평균 합격률이.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죠. 그런데요, 2011에서 13년까지 합격률 평균을 내보니까 45.94% 떨었어요. 7.87%가 떨었다는 얘기죠. 평균 합격률이 7.87%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그만큼 전산학의 2급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1%, 2% 대단한 건데 7.87%는 8%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3년간의 평균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전산학의 2급은 분명히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전산학의 1급은요. 5년간의 평균 합격률이 32.57%였어요. 그런데요. 3년간의 합격률은 26.58%예요. 그러면 대략 6%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평균이 6%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한 해가 아니라 5년을 비교하고 3년을, 물론 여기는 5로 나눴고 3로 나눴으니까 대등한 겁니다. 그 평균 합격률이 6%라는 건 이건 분명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큰 의미로. 제가 이걸 분석해보고 알았어요. 강사님들이 요즘 시험 볼 때마다 너무 어렵다, 회계 1급. 학생들도 비명 지르고 강사님도 비명 질러요. 어렵다고 얘기는 해요. 야, 어려웠어.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설득력이 없어요. 항상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평균 합격률 6%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6%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합격자가 적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번이 아니라 평균이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전산학의 1급, 전산학의 2급은 분명히 매우 어려워졌다. 아주 많이 어려워져 있다. 정말로 저희가 봐도 어려워져 있어요. 그게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전산생물 2급은요. 5년 동안 합격률이 21.4% 평균이었는데 3년간은 24%예요. 요거는 2.76%가 증가한 거거든요. 조금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전보다는 조금 쉬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통 저희가 분석할 때 3%까지는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왜냐면 난이도라는 게 매년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평균이면 1, 2% 중요하긴 하지만 3% 미만까지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전산생물 2급은 그냥 조금 쉬워졌네, 이 정도. 딱 이 정도. 하지만 전산학의 1급이나 전산학의 2급은 아주 많이, 매우 정말 어렵다는 게 분석자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정도 각오하고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평균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이해할 수도 있죠. 이게 6% 감소한 거 사람 수로 따지면 수천 명이 될 거라고요. 됐죠? 전산생물 1급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죠. 예전에 평균 합격률이 5.1%, 제가 말씀드렸죠. 5.1%. 그런데 3년간의 평균 합격률은 10.46% 오르고 있어요. 바람직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울 만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올라야 돼요. 5.16%가 증가했죠. 이건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3% 넘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1, 2% 중요한 거긴 한데 평균이니까 그냥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면 3% 넘는 건 다 의미가 있다고요. 이 의미가 5년과 3년 평균을 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전산학의 2급, 전산학의 1급은 정말 어려지고 있어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강의하셔야 돼요. 저희 강사님도 다 요즘 고민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어렵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대신에 세무 1급은 상당히 쉬워졌다.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고, 세무 2급은 약간 쉬워졌다. 이런 의미예요. 다 의미가 있죠. 평균 의미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은 그만큼 어려워졌고,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은 조금 쉬워졌다. 이건 많이 쉬워졌고, 이런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비명을 질러요. 저 수업을 해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진 건 맞으니까. 그럼 저희가 학생들의 인기가 좋으려면
그냥 편하게 어려운 거 안 하면 돼요. 그럼 시험 떨어지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줘야 좀 어려워도 참는단 말이에요. 어려워졌으니까 실제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공부하셔야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회계관리시험의 평균 합격률. 위에 것들은 다 저거였죠.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이거는 회계관리시험. 이것도 1년밖에 없어요. 자, 회계관리 2급. 좋죠, 시험. 60% 붙고. 전 이런 시험이 좋더라고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가장 낮은 급수니까 합격이 높은 거고요. 자, 2급 합격률. 뭐있어? 평균이죠, 이거 평균.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자, 회계관리 1급 회차별 1회, 2회, 3회, 4회 2010년 자료입니다. 그때 거기에 못 구했어요. 평균 합격률 나오죠? 이거는 총 합격률 4회 더하면서 나눈 거. 응시자, 접수자인데 접수자, 응시자, 총 합격 못하네요. 됐죠? 33.75%. 재경관리사 1회 때 34.60%, 2회 때 28.1%, 3회 때 30.92%, 4회 때 38.6%. 평균을 내보면 이 어려운 시험이 33.28%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하시면 붙을 수 있다고요. 3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잖아요. 전산세무 1급보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내용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왜 3배 이상 합격을 하냐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2부에서 보여드릴 거라고. 이 시험에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시면 그만큼 좀 더 자격증을 쉽겠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걸 모르고 하면 열심히 땅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2부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하튼 이렇게 합격률이 나와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보는 자격증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다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회계관리까지. 제가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죠. 집요할 정도로 다 분석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왜 그랬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 어려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설득력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해 안 가겠냐고요. 이걸 보면,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 심심하시면 그거 다 더 이상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인정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분명히 인정된단 말이에요. 전산회계 2급 1급은 어려워졌고, 세무 2급과 세무 1급은 쉬워졌다. 세무 1급이 더 많이 쉬워졌다. 이 데이터가 분명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누가 주관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 이걸 참고로 해서 공부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자격증에 대한 마지막인데요. 여기다 끼워놨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실무 강의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실무에 대한 내용을 학습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의 동료 강사님들 중에 물론 실무 강의가 유능하신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만 14년 쓰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저는 훌륭한 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 실무 그 강의 자체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실무라는 건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무라는 건 가서 실제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앞에서 배운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관리가 다 실용학문이니까 실제 써먹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실무 강의를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자격증에 관련된 강의는 당장 실무에 쓰이지 않더라도 큰 의미, 큰 뜻, 큰 개념, 큰 체계를 하기 위한 이론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 실무 강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빼고 실제 쓰는 뭐 양식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 그 차이 정도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실무 강의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 끝나고 이론적인 공부가 다 끝나고 실무를 하실 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는 실무를 잘 못 배워요. 아니 군인들 전쟁터 나갈 때 여기 앉아가지고 전쟁을 막 배우죠. 이때는 총 쏘고 이때는 숨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하겠어요. 나가서 싸워보고 숨어보고 이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학습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토대, 이론적인 학습 다 끝나고 현장에서 실무하실 때 그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에 그 전에 미리 공부하고 싶다면 이런 과목들이 있기는 해요. 격리 실무 과정, 원천징수 실무, 뭐 4대 보험 실무, 연말정산 실무, 부가세 실무 과정, 수실무 과정, 그죠? 있긴 다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많고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실무 과정은
실무 직접 하시면서 공부하실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가능하면 이론적인 과정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자격증에 대한 모든 걸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부터 2부로 들어갈 겁니다. 2부. 자, 이번 시간은요, 자, 돌려볼까요? 재경 분야 자격증을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간략하게 그 자격증들의 특성과 장점들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간간히 단점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요조사, 얼마나 합격률이 나오고 평균을 연도별로 보여드렸고 5년과 3년을 평균 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는 제 주관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분석한 거란 말이에요. 단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2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데이터가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역시 주관이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이걸 보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곳이 있다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강사는 아닌데 이런 거 분석하거나 이런 자료 모아서 분석하고 학생들한테 검토하고 이건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 주관 들어간 것도 상당 부분 맞는 걸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들으시면서 요건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럼 따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궁금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죠.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그 자격증 그 수요 보여드린 거는 지금 30분 좀 넘었네요. 이해하시고요. 제가 가능한 30분 하고 끊고 싶어 하는데,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뭐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이런 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2부에서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까지는 알려드리는 건 제가 할 일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써먹을 건지는 여러분들 결정이니까 차근차근 편하게 보시면서 자꾸 생각도 하시고 그러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자격증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요조사, 합격률 등을 보여드렸고요. 자, 네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번부터 쭉 진행을 할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2부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2부도 반드시 주의 있게 봐주시고요. 자, 3강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부 첫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